양자는 파동처럼 움직일 수도 있지만 입자처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양자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도 파동처럼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가능합니다. 다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붙죠. 먼저 양자역학에서 양자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 이상의 위치, 즉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과 이때 이 물질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게 되지만 입자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관찰했을 땐 입자의 성질만을 가지는 물질이 바로 양자죠. 솔직히 이건 한국말 아니죠. 더 단순하게 하이젠베르크식으로 훅을 날려보자면 양자는 동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면일 땐 파동, 뒷면일 땐 입자의 성질을 가지는 입자인 동시에 파동인 물질이라는 거죠. 다만 진짜 동전과는 다르게 두 면이 동시에 존재하지는 않고요. 앞면일 땐 파동처럼만 행동하고 뒷면일 땐 입자처럼만 행동하는 아주 야무진 물질이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양자입니다. 물론 양자역학을 떠나서 보통 양자라고 하면 원자보다 작은 중성자나 양성자 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쪼개고 또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에너지 덩어리를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양자는 앞에서 말한 특징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자는 조건만 잘 갖추어진다면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지구와 태양, 은하, 그리고 드웨인 존슨까지도 모두 양자처럼 행동할 수 있죠. 크기나 질량에 어떤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데요. 바로 측정되지 않을 때가 이 까다로운 조건이죠. 잠시 이중슬릿 사고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맛있겠죠? 이중슬릿은 두 개의 구멍이 뚫린 금속판에 양자를 통과시켜 이 뒷판에 어떤 패턴, 무늬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 양자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라는 게 증명되었죠. 먼저 이 이중슬릿을 향해 입자인 공을 계속해서 던진다고 하면 이 공은 벽에 부딪히거나 구멍을 통과해 뒷벽에 두 줄의 무늬를 만들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물결파나 음파 같은 파동을 이 이중슬릿에 통과시켜보면 이 물결들은 이중슬릿을 통과하며 회절하게 되고 이때 위상이 같은 파동은 서로 보강 간섭하여 강해져 진하게 무늬를 남기게 되고요. 위상이 반대인 파동은 상쇄 간섭하여 약해져 흐린 무늬를 남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독특한 무늬가 남게 되죠. 그럼 이 이중슬릿에 입자인 작은 전자를 통과시켜 볼까요? 아주 작은 전자를 이 이중슬릿에 통과시키게 되면 전자는 공과 같은 입자임에도 불구하고 파동과 같은 무늬를 남기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전자가 입자인 동시에 파동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전자가 이중슬릿에 뚫린 두 개의 구멍을 파동처럼 동시에 통과했으므로 하나의 전자가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이는 전자가 확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양자의 특징과 아주 똑같죠? 그럼 이번에는 조건을 조금 바꿔보죠. 이중슬릿을 통과하는 전자를 측정, 즉 관측해 보는 겁니다. 이 경우 전자는 놀랍게도 다시 입자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중슬릿을 통과한 전자가 공처럼 선명한 두 줄의 무늬를 남깁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전자, 즉 물질이 파동처럼 행동하느냐, 입자처럼 행동하느냐를 결정하는 건 측정입니다. 측정되지 않을 때는 파동의 성질을 띠고 측정될 땐 입자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파동처럼 움직이기 위한 조건이 측정되지 않을 때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참고로 이 관측을 오해해서 만들어진 효과를 관찰자 효과라고 하는데요. 관찰자 효과는 우리가 물질을 쳐다보는 순간 물질의 상태가 바뀐다, 즉 생각이 물질의 상태를 바꾼다는 쓰잘데기 없는 효과를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측은 쳐다보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그저 물질에 반사된 빛을 흡수해 뇌로 신호를 전달할 뿐이고요. 측정은 이런 게 아닙니다. 측정은 단순하게 약간 충돌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무언가를 본다는 건, 관측한다는 건, 측정한다는 것은 물질과 충돌해 반사된 빛을 보는 겁니다.
또 공기와 우리의 몸이 충돌하는 것도 일종의 측정이고요. 전자의 경우 빛을 방출하는 현상도 측정입니다. 심지어 손가락을 마주대는 것조차도 측정이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의 충돌, 자신의 상태가 변하는 것까지 모두 측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킬 수만 있다면 우주의 모든 물질, 크기와 질량에 관계없이 모두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더 디테일하게 꼬집고 가자면 이중 슬릿 실험을 진행하는 이 상자 역시 물질이 완벽하게 측정되지 않는 그런 마법 같은 공간은 아닙니다. 다만 이 상자 안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진공 상태로 만들어 공기의 밀도를 줄이게 되면 전자가 공기와 충돌, 즉 측정될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쏘는 전자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파동의 성질을 가진 전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간섭 무늬를 나타낼 수 있죠. 즉 이중 슬릿 상자마저도 완벽히 측정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측정되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이라는 거죠. 어쨌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양자역학에 따라 어떤 물질이든 측정되지 않는다는 이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인간이든 태양이든 심지어 은하들까지도 모두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우주의 모든 물질이 입자인 동시에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우주의 모든 것이 이중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맞서고 싶고 어떤 때는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도망쳤다고 해서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혼나면 혼날수록 잘하는 것도 더 못하게 되죠.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맨